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멀미 완치 훈련입니다. 멀미는 몸이 이제 지속적으로 흔들릴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실제로 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잠에 빠져드는 이런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배나 비행기를 탔을 때, 주로 이제 많이들 경험하는데요. 이제 배를 탔을 때 더 많이 경험하죠. 닥터유도 평생 아마 4번 정도 이 멀미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3번은 배를 탔던 때였는데요. 한 번은 이제 동해에서 바다낚시 나갔을 때, 그리고 제주도에서 바다낚시 나갔을 때, 또 한 번은 알래스카에서 고래 보려고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다 이제 배죠.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경비행기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한 40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막 멀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거의 뭐 대부분이 멀미를 일으킬 때, 이거를 이제 생리적 멀미라고 합니다. 뭐 그냥 겪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아니면 이제 멀미약이라든지 멀미 패치 있죠. 귀 밑에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죠.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병적인 멀미입니다. 병적인 멀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거 있죠. 뭐 자동차, 버스, 지하철, 기차. 그렇게 흔들림이 이렇게 많지도 않죠. 이럴 때 심한 멀미를 느끼는 것. 이게 이제 병적 멀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상적인 이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겠죠. 뭐 일상에도 지장이 있고, 뭐 일하러 다닌다든지 공부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대인 기피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의 제약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병적인 멀미라고 합니다. 자, 이 멀미가 어떤 기전으로 이제 생길까요? 멀미를 일으키는 이제 기관이 있어요. 기관. 내 몸에 이제 4가지 기관이 있는데, 3가지는 이제 감각기관입니다.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고 있고요. 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체성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우리의 뇌죠. 뇌에서 이걸 갖다 이 신호들을 갖다 통합해가지고, 멀미를 느끼게 하고, 안 느끼게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귀부터 볼까요? 귀에는 이제 세 반고리관 들어보셨죠? 3개의 이제 반고리관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고리의 반고리, 그러니까 반쪽 고리가 이제 3개가 각각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X, Y, G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림프액이 차 있거든요. 그럼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은 뭐 앞뒤, 전후, 또 상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임에 따라서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세 반고리관 사이에서 림프액이 각각 움직입니다. 앞뒤, 전후, 상하. 이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이 세 반고리관의 벽에 보면 이제 그것을 갖다 감지하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감지돼 가지고 이제 신경으로 이제 가서 뇌로 전달되는 거죠. 그 신경 이름을 이제 전정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반고리관 그리고 전정신경을 합쳐서 전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겠어요? 당연히 눈입니다. 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물이 보이죠. 또 환경이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사물이 기울어져 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위치와 자세와 움직임을 알게 되는 거죠. 눈도 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몸에 있는 이제 감각인데요. 그걸 이제 체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뭐 흔한 체성 감각 이런 게 있죠. 여기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걸 통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누르면은 압력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압력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온도각. 그러니까 이제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는 감각. 이것까지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거 말고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위치해 있는데, 이 고유 감각이 내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움직이느냐, 내가 평형을 잘 유지하느냐, 이것도 같이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온몸에서 다 이제 옵니다. 그 감각이. 그래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거죠. 이 3개가 합쳐서 뇌에서 통합돼서 내 평형을 잘 이루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관이 없으면은요, 내 자세를 모르고 내 움직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네, 그걸 모르면은 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차를 타면은 멀미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멀미가 안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그냥 차를 타고 있건 운전을 하건 흔들리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오는 흔들림 신호는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눈이 다른 겁니다. 눈이. 예, 그리고 체성 감각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이 눈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갖다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운전을 할 때는요, 눈에서 많은 자극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뇌에서도 중시하는 게 눈의 신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귀에서 오는 흔들림 신호보다는 눈의 신호를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멀미를 갖다가 안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이제 카약하고요, 배를 타는 거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배를 타면은 이제 멀미가 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배 때문에 멀미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약을 하면은요, 카약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강물에서 막 급류를 타고서 막 이제 내려갑니다. 그것도 보통 배 타는 것만큼 못지않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카약을 하면은 멀미가 없어요. 네, 그 차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으면은 주로 전정기관에 흔들림 신호를 갖다가 더 중시하는 반면에 내가 카야킹을 하잖아요. 네, 직접 내가 그걸 갖다가 자꾸 움직여야 되고, 네, 막 몸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눈의 신호하고 아까 제가 체성 감각, 그 중에서 고유 감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감각 신호를 뇌가 더 중시를 합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새 반고리간의 전정기관의 흔들림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멀미를 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메커니즘을 아셨으니까 과연 이렇게 심하게 병적인 멀미가 오는 원인은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하고 체성 감각에는 별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된 게 이제 이 전정기관의 과민성. 이게 이제 여기가 보통 흔들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멀미가 더 오겠죠. 또 한 가지 굉장히 더 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멀미 회로죠. 제가 그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장애 회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똑같은 게 이제 멀미 회로입니다, 바로. 네, 어떤 이유든 내가 흔들림에 의해서 내가 멀미의 고통을 겪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 생각이 그것을 기억을 하겠죠. 그것을 그 다음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것을 내가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네, 이래서 생기는 게 바로 멀미회로죠. 네, 이렇게 멀미회로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흔들립니다. 이전보다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것보다 덜 흔들려도 증세는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또 다음에 그걸 갖다가 못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멀미회로가 강화되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멀미회로, 다른 회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멀미회로는 또 어떻게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길까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하나의 원인이 모든 원인이죠. 네, 그 원인이 또 같은 원인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1번 힘듦과 지나침, 2번 예민함, 3번 비숙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4번 생각가다 쉬지 못하는 것, 5번 TV, PC, 스마트폰 많이 보는 것, 6번 만성 탈수, 그러니까 커피, 차, 음료만 마셔서 몸에 물이 부족한 것, 7번째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체성 감각이 더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호가 머릿속에 중시되는 데 반해서 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이 전정기관의 흔들림 신호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멀미의, 병적 멀미의 이제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은 완치훈련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모든 완치훈련은 내 몸맘 회복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네, 내 몸맘 회복훈련은 뭐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민감한 사람은 둔감훈련,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쉼 훈련, 숙면 훈련, 그리고 만성 탈 수 있는 사람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그냥 뭐든지 그냥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몸을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하기.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몸이 좀 더,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함을 갖다가 2주 만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완치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완치훈련은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완치 원하기. 이게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나 안 돼. 나 이제 또 차 못 타. 나 그거 차면 타면 끔찍해. 라는 생각으로 이미 지배가 돼 있으면 완치하기 되게 어렵겠죠.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치를 원해 보시라는 거예요. 완치 원한다고 바로 완치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시작의 반이라 그러잖아요. 벌써 반 이상은 증세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내가 완치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뭐 증세가 괴롭기는 해요. 그런데 경험해 보셨지만은 일과적이죠. 지나가면은 말짱해요. 이게 뭐 계속 진행되거나 뭐 나를 불구로 만들거나 더 악화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멀미회로를 강화시키지만 않는다면은 더 악화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올 테면 와라. 멀미 올 테면 와라. 나 그냥 겪겠다. 뭐 그냥 어지럽고 그냥 쓰러져 있고 그냥 토하겠다. 이것만 싫어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멀미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멀미의 약한 모습을 갖다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 이게 또 다시 멀미회로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훈련할 동안은 감수를 해야 돼요.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계속 멀미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폐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완치 원하기. 이게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쉽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겪기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멀미를 겪는 겁니다. 겪는데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겪으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밀당으로 겪는 거죠. 밀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훈련은 사실은 밀당입니다. 기준이 어제예요. 어제를 기준으로 조금 더하는 것, 약 10%를 더하는 것을 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며칠 해보시고요. 한 3, 4일 해보시고 또 괜찮으면은 또 10% 더하는 것. 그럼 또 밀기가 되겠죠. 10%를 더했는데 이게 좀 지나쳐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어제의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데 어제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요거를 당기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해보고 괜찮으면은 다시 밀기, 그리고 안 되면은 또 당기기. 이렇게 하면서 밀당으로 이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지하철을 예를 들어 볼까요? 지하철만 타면은 나는, 이 멀미가 나.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안 탄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뭐 좀 먼 거리도 걸어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나 지하철 타겠다. 일단 내려가셔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정거장만 타겠다고 해보세요. 한 정거장을 정말 탑니다. 그런데 한 정거장은 타겠다 그랬으니까 그 한 정거장이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잖아요. 한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 1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리세요. 일단 내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멀미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시몸을 가다듬고 다시 또 타는 겁니다. 다음에는 두 정거장. 이것도 합치면은 4분밖에 안 걸려요. 1분, 정차하는 시간이 아마 2분일 거예요. 그럼 4분이잖아요. 그럼 4분 만에 또 내리면 돼요. 또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또 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훈련이니까요. 멀미가 생기고 멀미혈가 생기는 거는 의도적인 것보다는 이제 당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훈련은 반대예요. 똑같은 걸 하는데 내가 겪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세 정거장, 그 다음엔 네 정거장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빨리 하는 사람들은요 2주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길어봐야 3개월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건 어떡합니까? 버스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좀 돈이 들긴 하겠죠. 지하철은 내렸다 다시 타도 돈이 안 드는데 버스는 아마 다시 타면 돈이 들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 비용이 훨씬 싸지 않겠어요? 한 정거장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시 두 정거장 타고 내리고 세 정거장 타고 내리고 똑같은 원리로 해보세요. 이 시작만 하면은요 정말 순식간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자동차, 버스, 뭐 지하철, 기차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잖아요. 기차는 좀 더 길겠죠. 네, 기차는 이제 정차할 때 좀 역마다 정차할 때 좀 더 길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내려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동차, 버스, 지하철, 기차가 익숙해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배, 비행기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흔히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꼭 연습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내친 김에 또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바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타보는 거죠. 네, 타고 연습하고 타고 연습하고. 근데요, 이렇게 마음만 먹잖아요. 내가 이번에 겪겠다고 하면은요, 그 자체로 증세가 안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전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면 정말로 증세가 안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멀미는 약으로 많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거나 내가 안 타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평생을 하게 됩니다. 훈련은요, 모든 완주 훈련이 다 그렇듯이 할 때는 좀 힘들어요. 뭐 제가 늘 훈련을 갖다가 산에 가는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산 밑에서 살라는 거지 산에서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거든요. 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한 번만 다녀와 보세요. 네, 그러면은 딱 한 번이면 됩니다.